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무이사로 계시는 한경모 박사님 모시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현황과 또 코로나19를 인문학으로 또 풀어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어제부터 서로의 보호 차원에서 진행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네. 네. 이거 뭐 정말. 소리는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네, 네. 자, 말씀하시는데 뭐 사실 이게 숨을 쉬는데 좀 불편한 게 있어서 네네. 뭐 근데 오늘 또 해보니까 괜찮네요. 어제보다 또 한결 더 적응이 하루 됐어요. 했다고 적응됐네요. 네, 아이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가 현재도 계속 네.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땡스기빙, 크리스마스를 이제 지나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새해 설날도 지나야 하는데 네. 이제 역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가족끼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제가 이제 클리닉 일하면서 네. 한 2주 전부터인가 몸에 느낄 정도로 예. 그러니까 많은 전화 상담과 환자를 도와줘야 될 그러니까 뭐 요새 와서는 하루에도 뭐 평균 5-6개 그 처방을 약으로 보내서 그걸 쓰게 하는 그 정도라도 그리고 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걸리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러세요, 박사님.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이제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통계가 보여주는 것도 네. 사망자도 계속 늘고 확진자도 계속 늘고 이제 하여튼 1월 달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방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예방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선은 제일 병원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맡고 있는 단계인데 네네. 현재로서는 큰 병원에 그러니까 그것도 모든 병원도 아니고 큰 병원에 예. 지점된 데다가 이제 그 예방 주사를 보내줘서 네. 이제 거기 중심으로 맡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양로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하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되면 또 혹시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제 그거는 사실은 그 예방 접종이 그 여태까지 나온 두 가지는 RNA 기법이었다면 그건 DNA 기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수량이 다르네요. 나오고 또 저장에도 큰 문제 없이 일반 뭐 냉장고에 보관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보급도 쉽고 네. 또 더 많은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맡는 건 아무래도 2-3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2-3월. 예. 그걸 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맞았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죠. 박사님. 네. 네, 그래서 닥터 그쵸, 의료진 가장 먼저 가장 맞아야죠. 먼저. 예, 맞았는데 맞으니까 독감보다 하면 조금 더 아픈 건 있지만 아프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맞은 자리가 아, 네, 맞은 맞고 자리가 나서, 맞고 나서. 또 맞은 뻐근하고 자리가. 그것이 독감보다 하면 좀 더 심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외에 아무런 그 다음 날 하루 정도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괜찮았어요. 독감 예방 주사 맞아도 저희 하루 정도는 조금 그런 뻐근해요. 정도였지. 예, 다른 뭐 특별한 사이드 이펙트가 없었고 네. 대부분의 보니까 주위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체험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신문 같은 걸 봐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맞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 보면서 그 동안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안 맞으려고 기피하던 분도 점점 맞으려고 하는 분이 늘어간다 이런 것을 봤어요. 파이자 거 맞으셨어요? 모더나 거? 파이자 거 맞았습니다. 파이자. 그러셨군요. 네. 그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질문 잘하셨어요. 네. 네. 아니 그런데 그러시면은 지금 저희는 뭐 마스크를 쓰고 하지만 안 쓰셔도 되는 거 아니신가요? 아니,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네. 그 예방주사 우선은 맞은 다음에 네. 한 열흘 정도 지나야 한 50%의 그 면역이 생긴답니다. 열흘. 첫 번째 거 맞은 다음에.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 거는 이제 3주 있다가 한 번 더 맞게 돼 있어요. 네. 그 맞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그러니까 처음 맞은 것보다 한 달이 지나고 첫 번, 두 번 다 맞아야 95%의 그런 면역이 생긴답니다. 그 사이엔 또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그럼 나중에라도 자기는 안 걸릴지 몰라 심하게 안 걸릴지 몰라 다른 사람한테 또 퍼뜨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네. 짠 안 걸리는데 살짝 지나가면서 그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마저도 마스크는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집단 면역이 될 때까지는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다 피차에 마스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박사님도 백신 접종하셨지만 또 마스크 쓰고 오셨고 아직까지는 충분한 면역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서로가 다 마스크를 쓰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할라데이 시즌이라도 많은 사람이 가능하면 보면 모이지 않는
그런 게 좀 제일 필요하고. 아니 근데 저희가 뭐 저 땡스기빙 때도 안 모이려고 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안 모이려고 하는데 예. 이게 새해 또 세배 드리러 가는 거 이거는 예, 참 이건 빠뜨리기가 참 어려운 저희 정말 전통 문화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래도 네.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가 또 혹시 그러니까 자중자애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를 자기가 아껴야 돼 이제는. 그러다가 혹시 걸리면 빨리 의사와 연락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네. 그다음에 지팩, 징크 세 가지 처방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칵테일처럼 세 가지를 딱 이렇게 받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받아서 빨리 쓰시는 거는 계속 권유해드리고 네. 그렇게 하는 네.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의 그 현상이랄까 이런 거에서 처음서부터 소셜 디스탄싱,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네.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 차단하는 오늘 마스크까지 이제 여기 차단이 있는데 또 마스크까지 안 왔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다 네. 차단이죠. 차단에 네. 대한 그런 거. 그다음에는 병이 걸렸을 적에는 쿼런틴이라 그래서 격리하는 거. 네. 그런 거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고 한데 근데 이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우리의 관계성의 단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 관계성에 단절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관계성은 회복돼야 되고 건강도 회복돼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회복한다고 말할 적에는 원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죠. 아 그러네요. 이제 건강한 네네. 상태에서 병이 걸렸어요. 네. 예. 그러면 병이 회복된다는 거는 원래의 상태로 건강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관계성의 단절을 뛰어넘어서 네. 이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인문학이라는 걸 그동안 자주 네. 거론했어요. 네. 그래서 인문학의 반대 개념이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싶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 이제 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네. 대학을 가려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반을 나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와 분과, 문과. 예, 예. 예. 이렇게 나누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과가 바로 자연과학 쪽이고 그러네요. 문과가 인문학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전에도 또 우리가 의술은 예술이다 이런 말을 제가 네, 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의학은 자연과학에 워낙 속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과를 고등학교 네. 이과에 이과.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술이라고 할 적에는 이것은 좀 인문학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의학도 사실은 이런 자연과학이지만 또 인문학에도 좀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의술은 예술이다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인간 해부학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려고 해요. 인간 해부학이요? 인간 해부학.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체의 아나토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아니라 신체가 예, 아니라 몸 우리 인간 해부가 자체를 좀 이렇게 해부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성이. 네. 영, 혼, 육. 육. 예. 근데 이거는 물론 그리스의 뿌리를 둔 그리스 출발한 그런 서양 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서양 의학은 그냥 신체와 정신으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바로 헬라적인 그런 그리스 말에는 예. 사실은 영이란 말도 있고 혼이란 말도 있고 육이란 말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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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문학이라고 할 적에 이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스타디라고 보여지는데 문은 이게 글문자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인문학이라는 건 사람을 공부하고 사람을 관심을 갖지만 거기에는 글자, 이 뜻 있는 글자가 그걸 가지고서 생각하고 모든 그것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은 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인문학이. 네. 그때 세계적으로 가장 고전적이고도 오래되고 뜻이 있는 그런 글자가 이제 헬라말, 그렇죠? 그리스 헬라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라틴어가 있습니다. 라틴어가 있고, 동양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자어가 있겠죠. 예. 근데 이 한자어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영, 혼, 육이라는 그런 한자어가 있어요.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문자가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렇게 오래된 뜻글자에 있다는 얘기는 영도 실체가 존재하고 혼이라는 혼도. 것도 있고 몸이라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육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육체. 몸을 말하죠. 예. 육체, 몸. 네. 네. 근데 몸은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 물질 세계하고 접촉하는 거라고 보여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감이라는 것도 있죠. 보고 듣고
뭐 먹기도 먹고. 하고요. 이런 오감이 맛을 보고 네. 또 오감이 있는 거는 이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거죠. 그렇죠. 접촉 세계를 느껴요. 예, 받아들이는 느끼게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은 정신 세계를 접촉하는 거죠. 그 정신 세계 어떠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뭘까? 영은 영원한 거를 접촉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삼중 밥그릇이 있듯이 네. 사실은 삼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러네요. 각자 기관에서 그 접촉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테나, 우리 라디오 서울의 안테나 FM 1650 아닙니까? 네, AM 1650. 1650. 네, 네. AM 1650. FM 예. 106.3. 예,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주파수. 예. 예. 이용동과 선우. 네. 예, 이렇게 이 방송을 접촉하려고 그러면 안테나가 잘 고정돼야 돼요. 1650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접할 수가 없죠. 주파수를 예, 맞춰야죠. 그렇듯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는데 정신으로 먹을 수 없고 그렇듯이 각 기관마다 접촉하는 게 다르다는 거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근데 사실은 영혼 육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생명에 대해서도 헬라 말에는 우리 한국말은 그냥 생명이지요. 그냥 예. 생명. 그렇지만 헬라 말에는 세 가지 생명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요. 예, 예. 뭘까요? 그것이 근데 한 가지 또 그 문자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히브리어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히브리어도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어가 돼 있고 신약 성경은 바로 헬라 말로 돼 있습니다. 원어가. 네. 예, 근데 이 생명이란 말도 헬라 말에는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관한 것은 바이오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로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이오테크.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고 있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생명을 수케라고 합니다. 수케 생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조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조의. 조의. 그러니까 생명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 사랑이요. 예. 러브. 사랑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우리 그냥 사랑하면 우리 말에는 사랑이지만 네. 그 헬라 말에는 세 가지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필라의 사랑이 있고 네.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 네. 이것도 역시 똑같이 그 세 가지가 다 세 가지 면이 세 있다는 가지가 다 거죠. 똑같진 않죠.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에로스를 좋아하죠. 아가페가 별로 좀 에로스가 좋습니다. 네. 네, 솔직하네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우리 어떤 뭐 신체적인 네. 기본 욕구, 그렇죠. 본능 이런 네. 사랑이라 그러면 본능에 충실하죠. 네. 네. 필라라는 것은 사실은 그 형제 사랑, 정신적인 사랑을 말한다고 플라토닉 했겠죠. 뭐 이렇게 생각해도 플라토닉과 네.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아시죠? 네, 필라델피아. 네. 그 필라델피아라는 말의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필라와 델피아가 하나는 거기서 나온 말이죠. 형제 사랑. 그러니까 좀 더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하고는 구별되는 당연히, 조금 더 높다고 예.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근데 거기 사랑에도 아가페,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실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실제. 실제. 네, 실제라는 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되고도 영원한 것만이 실제라고 한다는 거죠. 그 reality. 예, 이런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really 그런 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한국말하면 자 이거죠. really? 정말?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실상 이런 말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리얼리티 쇼라는 걸 했습니다. 네. 그것도 유명해졌죠. 네. 그것이 이제 실제 쇼라는 건데, 근데 그거는 실제하고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실제는 참되고도 영원한 것만이 실제다. 이렇게 볼 적에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빛의 실제는 무엇일까? 그러면 태양빛도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 태양도 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런 사라지죠. 의미에서 별이 사라지니까. 예, 네, 빛도 맞습니다. 빛의 실제는 아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랑도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하다 많이 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사는 거야. 영원하게 참 과연 어렵죠. 참되냐 아니면 또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실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그 사랑은 사실은 또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는 의미에서는 정말 사랑의 실제는 아니라고도 보는 거죠. 네, 네. 그 전번에 한번 떡과 포도주 말씀도 드렸는데 예, 네, 예. 우리가 먹는 떡이 떡의 실제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떡은 먹어도 다시 또 배가 고파져요. 그러니까 영원한 떡의 실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면 기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기뻐하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왔을 적에 그것이 우리 얼굴을 붉게 만들고 아주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포도주가 기쁨의 실제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한 가지 성경 구약에 나오는 아가서라는 걸 잠깐 인용해 보고 싶어요. 아가서요. 아가서. 네. 아가서를 이제 Song of Song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뜻이 있죠. 아, 좋네요. 또 뜻이.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라는 말씀에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사실은 옛날에 솔로몬 왕이 모든 거를 다 해본 사람이에요. 부나 권력이나 지혜나 모든 게 다 있었던 사람이지만 네. 말년에 가서 그가 전도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두 번 말해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공허 중에 공허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사랑을 노래를 가장 진짜 사랑의 스토리인 아가서에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건 기쁜 거죠. 그러니까 기쁨 중에 기쁨, 노래 중에 노래. 근데 거기 이런 사랑의 스토리 나가서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요 질투는 음부처럼 잔혹하다네 많은 물로 꺼치지 못할 사랑 홍수로도 엄몰 못하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우세하고 사랑은 이긴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랑을 얘기해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전번에 시간과 공간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얘기했는데 무한대 사랑은 인피니티. 예. 그 뭐 시간이나 공간에만이 아니고 그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랑이 샘물과 같다면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은 바다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덮어줄 수 있고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이기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이런 시대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데서 인간 관계도 회복하고 또 시간 안의 사랑과 영혼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이렇게 홍수로도 엄몰 못할 모든 것을 덮는 사랑으로 우리가 가능하지 않나. 모든 걸 덮는 사랑으로. 네. 이런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씩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아, 서울 메디컬 그룹의 우리 한경모 박사님과 함께 예. 또 이제 저희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어떤 그런 네, 오늘 내용들이었죠. 아주 짧게 책을 한 권 읽어주신 것 같이 네. 이거 너무 마음에 관념적이지 않은지 와닿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아, 아닙니다. 네, 사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무이사로 계시는 내과 전문의 한경모 박사님과 코로나19 또 인문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뭐 예방 접종 맞은 예.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독감 주사 정도에서 조금 더 아픈 느낌 정도. 예, 그거 개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그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거 전혀 지금 네, 없었었고요. 네, 주변에 이제 닥터분들이 또 맞으셨을 테니까 뭐 네네. 큰 문제가 전혀 없는 거네요. 뭐 그런 지금 분위기로 보니까. 가는 것 같아요. 뭐 네네. 아, 이거 안전하다. 예, 큰 문제 백신을 없다. 맞고도 어쨌든 마스크는 예, 계속 해야 가야 된다. 한다. 예. 예. 네, 네, 네. 자, 이제 러시아 크루즈 여행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예. 언제 그 한 4, 5년 전에 좋은 시절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시절에 저희 크루즈 다녀오셨네요. 여행 언제 가요? 그래서 그 여행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네.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 크루즈 여행이었어요. 아, 크루즈. 네, 크루즈 여행이어서 그 발티케를 이렇게 도는 그 크루즈 여행이었는데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 베를린에서 시작해서 오. 덴마크를 잠깐 들렸죠. 예. 그다음에는 이제 에스토니아 가는 날에 툴린이라고 아주 그 고성이 돼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가보니까 거기 성당 같은 것도 동방정교회죠 거기는. 아, 그렇죠. 동방정교회는 어떻게 다른가는 성 캐테드랄에도 들어가 보고. 이제 그다음에 세인트 피터스버그 러시아에 세인트 예, 피터스버그. 거기에서가 제일 중요한 곳이죠. 그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또 핀란드하고 이제 스톡홀름, 스웨덴의 스톡홀름 들려서 오는 이제 그런 한번 도는. 네, 근데 이제 우선 대장정이셨네. 여행을 저도 뭐 그런 크루즈 여행을 처음 해봤는데 그때.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 배를 타고 그 발티케를 갔다가 낮과 밤에는 깜깜한 그 위에 구름도 끼는 예, 그런 데를 막 빠른 속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에 막 스치면서 가는데 그 바다 색깔은 뭐 군천색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이제 바다죠, 바다. 예, 거기를 갔다가 가로질러서 갔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 중심지였던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
예. 이게 그 크루즈 여행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렇습니다. 지역이었군요. 네. 세인트 그러니까 다른 피터스버그가. 데는 잠깐 들리지만 거기는 뭐 3박을 했 2박 3일인가. 근데 거기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은 이제 크루스에 크루즈에서. 있으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 세인트 피터스가 내려다 보이는 그 크루스에 있으면서 아하. 매일같이 세관을 통과해요. 나가면 또 다시 나갈 세관. 적에는 또 여권 조사 이런 거 다 하고 예, 하여튼 그 러시아 관리들은 뭐 웃지도 않고 딱딱합니다. 얼굴 표정이 없어요. 웃지도 않아요. 국경에 계신 분들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거기를 갔다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근데 한 가지 몰랐었거나 전혀 사전 지식이 없었는데 아 이게 대단한 도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인트 피터스버그. 네,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근데 그 이름은 1680년 말부터 1725년까지 네. 그 나라를 다스렸던 피터 대제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피터 대제. 피터 대제라고 우리가 이름은 들어볼 만한 사람인데 그 들어봤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 피터. 그러니까 피터라는 말이 뭐 베드로죠, 베드로. 예. 네, 영어로 도 피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거는 그 사람이 세운 도시고 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한 그런 도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선 키가 6피트가 넘는 아주 그냥 거인 같은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왕자 시절에 유럽을 자맹하다시피 자기가 누구란 걸 얘기 안 하고 이탈리고 전 유럽을 여행을 했어요. 자맹. 그러면서 아주 큰 야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는 보면 역사적으로 항상 좀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요. 그러니까 메인 유럽 변방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러시아를 중흥시켜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진출하고 그리고 항구 자체도 부동항이라 그러죠. 네, 얼지 않는 항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피터스버그가 바로 그런 곳이었고 이 사람이 많은 영토도 확장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근대 국가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죠. 네. 피터 대제. 그다음에 유명한 거는 처음 러시아의 해군을 창설한 사람, 네이비 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보니까 세계로의 진출 뭐 이런 거죠. 네. 유럽으로 진출을 유럽을 통해서 그 발트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해서 네. 그러니까 유럽에 아주 그냥 나중에 보면 아주 유럽에 가장 강한 그렇게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까지 아주 야심이 컸던 그 피터 대제. 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보면 근데 꼭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름이 세인트라는 이름이 붙었듯이 자기가 그냥 황제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황까지 겸한 네. 그런 것까지 꿈꿨던 그러한 약간 어두운 면도 있다는 걸 알게 그러네요.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유럽을 다니면서 다 보고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가면 이탈리아의 많은 그 건축물과 이런 걸 다 보고 또 파리를 갔을 때는 그 파리의 그런 걸 다 본 거예요. 문화적인 거. 예, 문화적인 거 박물관 다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홀란드도 갔던 것 같아요. 홀란드 가서는 수로를 봤어. 수로. 예, 수로 있는 남길. 수로. 그 수로를 전부 다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고 다니는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니스도 수로의 그렇지만 나라잖아. 아마 이분은 아마 그 홀란드에서 좀 마냥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와서는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거네요. 한마디로. 와서는 깨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놀란 거는 가보니까 이 세인트 피터스가 파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하고 더 아름답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 규모나 하여튼 그래요. 견주어 볼 때 굉장히 예를 들어서 박물관도 사이즈나 이런 거 굉장히 크지만 그 안에 소장돼 있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미켈란젤로 이런 게 다 원작이 거기 있고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궁전만 말해도 파리의 그 베르사유 궁전 못지않은 헤미테지라는데 헤미테지라는 말은 은둔자라는 뜻이 있다 그러던데요. 그것도 겨울 궁전이 따로 있고 여름 궁전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서양 유럽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든 거예요. 도시를 완전 새로운 도시 만들면서 이런 모든 걸 갖다가 하고 그 수로도 굉장해서 베니스가 저리가 알아요. 막 그 수로를 여행을 하면서 보면 규모가 굉장하고 이런 모든 면에서 이건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생각보다 그러면은 소련이라는 그것 때문에 덜 알려진 거네요. 세상으로. 네, 우리가 서유럽 쪽은 많이 알면서도 잘 몰랐던 부분이죠. 알고 그러네요. 보니까 거기에 저력과 무슨 그 문화적으로 모든 박물관 이런 것이 굉장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그 우리가 발레 공연도 봤지만 그 발레 공연을 하는 그 궁전이 있는데 그 강이 하나 있는데 강 건너편 쪽으로
내다 보이는 게 있어요. 막 성벽처럼 쫙 강을 따라 벽이 있고 성체 같은 것도 있으면서 거기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문이 무슨 문이지 하는가. 예. 이 문이 바로 토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 그 사람이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고문을 통해 나왔어요. 거기 그 안에 감옥이 있나 봐요. 나와서 혼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잘못 오해를 받아서 불온한 청년들이라 그래서 다 사형 집행을 하러 나온 거예요. 강으로. 바로 거기 눈에 보이는 그 강.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요? 모래사장 있는 데서 여러 명의 그 청년들이 도스토옙스키를 포함하여 다 사형대에서 총 앞에 섰어요. 네. 눈도 가렸겠죠. 그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갔는데 사실은 그것이 모든 것이 일부러 한번 혼내주려고 아마 황제가 그랬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황제의 막 말이 달려오면서 스탑 이렇게 해갖고 어명이야. 멈춰라. 이런 극적인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토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죄와 벌을 쓴 이 작가가 문호가 러시아 대문호죠. 근데 이 사람이 참 낭비벽도 심했고 도박병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동방정기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런 것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 그 사람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이 그슨 유명한 죄와 벌에도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걸 심리학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벌. 예. 근데 죄와 벌은 돈과 치정과 살인 그러니까 소설로서 대중소설로서 인기가 됐는 게 다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스토리 자체는 그렇지만 근데 그 안에는 이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죽음에까지 가봤던 이런 모든 것이 깊이와 이런 것을 심리학적으로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글쎄요. 이 사람이 이제 한 가지는 그런 거랬죠. 그러니까 숫자로 돈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그 전당포에 못된 노파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가 죽어서 많은 가난한 사람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지요. 죄와 벌 스토리 응징을 한 거죠. 근데 살인하고 나서 이 사람이 죄책감보다 더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부자유 속에 조그만 하숙방에 살면서 이제 자유를 갈구했는데 살인을 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더 이상 인간 자체일 수가 없는 그런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소냐라는 창녀였지만 순수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고 결국은 참 자유와 어떤 참 사랑으로 이르는 그런 거듭나고 마지막 순간에 거듭나는 이제 그러한 얘기를 끝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번 시부리는 강을 건넜다 그러는데 여기 우리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재앙과 절단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를 느꼈는데 우리가 88 올림픽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우리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또 시간 안에서 영혼으로 강을 건너나가고 현실에서 꿈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그런 제안에서 참 자유로 나아가고 우리가 공허한 곳에서 참 실제로 나아가고 우리 자기 중심적인 곳에서 영원한 사랑의 강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강 건너기, 뛰어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오늘 또 러시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서울 메디컬 그룹의 한경모 박사님하고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했네요. 일단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인사하시는 날이시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청취자분들 또 서울 메디컬 그룹을 또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뜻하지 않게 우리 많은 라디오 서울의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또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해서 또 우리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의학적으로 또 어떤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며 또 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거 이상의 어떻게 보면 또 인문학을 뛰어넘는 뭐 그런 것을 좀 전해드릴 수 있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새해에는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니까 또 그때는 우리가 또 서로 활기차고 희망적인
그런 얘기로 또 새해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한경모 박사님과 나눈 이야기는요. 저희 한국 TV에서도 또 다시 보실 수 있고 또 서울 메디컬 그룹 유튜브 채널에서도 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도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잘 맞이하시고요. 건강하게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